챕터 01 체육교육 사조와 목전. 사조와 목적론. 자, 지금부터는 무슨 론을 배울 거예요? 목적론. 목적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체육의 목적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할 얘기는 지금 선생님들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는 체육사 섞일 거고 그리고 철학이 좀 섞일 거예요. 어디까지 대략 섞이냐면 (21페이지까지) 체육사와 철학이 조금 섞인 파트니까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어려울 수 있으면 그냥 패스. 선생님들, 제가 책에다가 형광펜 치고 줄친 부분만 암기, 키워드 후에 복습할 때 적기,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지금 완벽히 이해 안 돼. 어려울 수 있다. 자, 지금부터 볼 거는 체육의 뭘 볼 거다? 목적에 대해서 볼 것이다. 목적은 선생님들 어떤 사람 만들고 싶은가죠. 그죠? 보세요. 01 근대 체육 사상의 변화야. 근대는 대략 몇 세기부터 잡고 있어? 19세기부터 잡고 있다는 걸 확인. 그죠? 그러면 18세기는 근대라고 보긴 어렵지. 그죠? 요 관점에서는. 그럼 18세기 이전의 교육은 교양교육이었다. 맞지요? 18세기 중반 이전에는 자유교양교육이었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 자유교양은 누구한테만 필요해? 귀족한테만 필요하죠. 진짜 귀족만 했지. 그러면 18세기 지나서 19세기부터는 이제는 대중교육 중심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부터 목표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치? 자, 그래서 근대 19세기 잡고요. 여기서부터 체육교육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사상의 변화, 목적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연습하는 방법이야 지금. 자, 19세기 초중반 이런 목적으로 체육이 실시됐대. 어떤 목적인가 봤더니만 체조라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목적 하나. 두 번째 목적. 어디 갔어 이거? 누가 한 번씩 눌러줬으면 좋겠어. 두 번째 목적. 강건한 기독교인 만들기 목적. 셋. 목적 그대로죠. 이상적인 남자 기르기 목적. 넷. 아마추어리즘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함양하는 목적으로 뭐가 이루어졌다? 체육이 이루어졌다야. 오케이? 이렇게 목차 정리하십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올까요? 도대체 그러면 19세기 체육을 통해서 이거 하나 하고 싶었대. 체조. 올해 또 기출됐죠? 요것도 체조. 근데 체조가 무슨 말이냐면 몸체잖아. 몸체. 신체를 조성하는 거야. 신체 조성. 신체 조성. 보기에도 멋있어 보여야 되고 근육도 많아야 되고. 그죠? 체조. 체조는 선생님들 청소년 체조를 생각하면 안 돼. 신체 조성을 체조라고 한다. 신체를 조성할 목적으로 체육이 실시되었다. 19세기 초중반에. 그렇죠? 대표적인 나라를 두 개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하나는 독일, 하나는 미국. 나눠서 보겠습니다. 독일에서 그리고 스웨덴에서 19세기 초 체조 시스템을 실시했는데 동그라미 1번 독일과 스웨덴은 민족주의 관점에서. 자, 여기서부터는 형광펜. 개인적 발달. 체력이지 체력. 건강과 체력. 하나는 집단적 단결, 애국심이야. 자, 그러면 같은 19세기에 독일에서는 체조를, 미국에서도 체조했는데 이유가 다르겠죠. 그죠? 목적은 같이 체조, 신체 조성, 신체 조성인데 왜 한 이유가 달라. 볼까요? 독일은 지금 무슨 주의 사상에 의해서 민족주의 사상에서 뭘 했다? 체조를 했다. 그죠? 그럼 민족주의 사상에 의한 체조를 한 것에 목표 1 개인적 발달 증진, 목표 2 집단적 단결심 함양을 증진, 두 가지 목표로 실시되었다. 그럼 여기가 바로 사상이죠. 민족주의 사상. 맞아? 요거 두 개는 목표가 되는 거지. 기출. 자, 어느 나라예요? 독일. 같은 체조인데 다르대. 그죠? 독일 민족주의 목표는 두 개다. 자, 그러면 개인적 발달과 집단적 단결심 함양하기 위해 독일에선 뭘 했다? 체조를 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 이게 다 올해 기출이죠. 그죠? 체육사에서 나왔지 이거 올해는. 자, 밑에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체조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몇 세기? 19세기 중반쯤에 체조한 이유가 다르다. 이쪽은 민족주의 중심이고 이쪽은 이거다. 진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조를 했다. 선생님들 지금 헬스장 가서 다 체조하잖아. 그게 신체 조성이죠. 그죠? 트레이닝 했다. 같은 체조지만 19세기 독일과 미국은 좀 달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그럼 다음 19세기 초중반 강건한 기독교인 만들기가 목적으로 체육이 실시되었다. 강건한 기독교인은 나눠서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하래. 이때 강건한을 스포츠라고 대치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기독교인 육성,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뭘 수단화했다? 스포츠를.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그럼 기독교인 선교 스포츠를 뭐 했다? 수단. 우리는 이용됐네. 오케이? 자, 등장 배경 그냥 한번 볼까요? 청교도, 산업혁명과 중산계층이 성장했다. 에머슨 보겠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몸이 최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왜 하고 있는지는 알 필요 없어. 그냥 이런 사람들이 강건한 기독교주의와 관련 있는 사람이구나만 기억하십니다. 에머슨. 특징 동그라미 1번. 체력과 운동은 종교적 목적. 이게 포인트지. 종교적 목적의 수단 무엇이 앞에 있죠? 체력과 운동 능력이. 다른 말로 스포츠 이렇게 대치해서 보라고. 자, 그럼 나머지 다 읽을 필요가 없다. 그죠? 강건한 기독교주의에서 체육을 실시한 목적은 종교, 선교를 목적으로 기독교인 만들 목적으로 체력과 운동 혹은 스포츠를 뭐화시켰다.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다른 문장 다 지워도 돼. 그죠? 선생님들이 답으로 써야 될 건 이거밖에 없다고. 오케이?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귀족 중심 이상의 영향으로 윤리, 신체 모두 동일하게 중시되는 종교, 인간, 산업. 액센트. 종교잖아, 종교. 기독교인 만들기. 읽을 필요 없다. 동그라미 3번. 종교, 스포츠를 하나로 통합시켰다. 뒤에 거는 날리겠습니다. 자, 기독교지, 종교. 무엇이 수단이에요? 스포츠가 수단으로.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어. 오케이? 그럼 스포츠를 수단으로 기독교인 만드는 그 전체를 묶어서 강건한 기독교인을 육성하기 위한 목표의 체육이 있었다. 이렇게 목표. 그죠? 이어서 보십니다. 자, 그럼 볼까요? 선생님들은 시험이래. 수업 끝나고 나서 해야 될 거. 쓰면 되지. 여기 19세기 초중반 체조 키워드 뭐 쓸까? 하나는 독일. 하나는 뭘 쓸까? 미국. 그죠? 같은 체조지만 목적이 달랐지. 독일은 무슨 주의 쓴다? 민족주의. 형광펜만 써주면 돼. 목표는 뭐 있었다? 하나는 뭐 있었어? 개인적 발달. 그죠? 건강 체력. 하나는 뭐 있었어? 애국심. 쓰고. 미국에서는 뭐 중심이었다? 건강 중심이었다. 끝. 됐죠? 키워드 정리. 이렇게만 해도 돼. 충분해. 형광펜 쳤던 거, 줄 이었던 것만 써주시면 됩니다. 강건한 기독교인 육성. 목적은 뭐다? 기독교인. 수단은 뭐다? 스포츠.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이상적인 남성상은 안 봐도 알아. 근데 19세기에는 여자한테는 체육이 필요 없었다. 오로지 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야? 남자만 주로 했다. 이상적인 남자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대? 체육이 필요했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가볼까요? 강건한 기독교 봤고요. 이상적인 남성상과 여성상 다 날려도 되죠. 누구를 기를 목적으로? 남자입니다. 남자. 여자는 시키지도 않았어. 겁나 불평등했네. 여자한테는 체육이 필요 없었대. 자, 밑에 봅니다. 아마추어리즘하고 페어플레이 정신이죠. 이게 윤리적인 거라고.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아마추어리즘은 나중에 체육사 가서 할게요. 자, 아마추어리즘 하면 무조건 귀족 중심. 페어플레이 하면 선생님들
규칙 준수. 같이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리즘하고 페어플레이하고 영국 보세요. 요거는 써야 돼. 상류층 윤리. 덕. 자, 그럼 보세요. 영국 상류층 하면 무슨 추어야? 아마추어지. 그죠? 윤리적인 덕 묶어서 원플레이 하라는 거야. 페어플레이. 자, 그러면 체육을 통해서, 그죠? 체육을 통해서 무슨 성 함양할 수 있어? 덕성 함양. 그 덕성 중에 하나가 바로 무슨 리즘이래요? 아마추어 리즘. 또 하나는 무슨 플레이래? 페어플레이 리즘을 배울 수 있었대요. 뭘 통해서? 체육을 통해서. 말을 바꿀게 또. 무슨 목적으로 실시했대 체육을? 아마추어 리즘 발달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체육을 시켰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선생님도 정리 다 했네. 이상적인 남성상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일이 없지. 이거 지우고 다음엔 보지도 마. 그냥 보지도 많고 밑에 아마추어리즘하고 페어플레이 얘는 일단 별표하시고 맞지요? 무슨 층 써야 돼? 영국 상류층. 오케이? 덕성이다. 미덕이었다. 이렇게만 하면 키워드 다 정리됐습니다. 그럼 선생님들 집에 가서 그치? 목차 한번 흘러가는 거 보고 이제 키워드 암기하고 무슨 내용 했나 그냥 상기시키는 것만 하시면 돼. 답은 2 이상 안 나온다. 체조 답. 독일 이거 답. 강건한 기독교인은 스포츠가 수단 답. 아마추어 페어플레이즘 상류층 규칙 준수. 이게 다 시험이었어. 얼마나 짧아 선생님들. 들어가서 막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이게 끝이야. 선생님들은 목차 중심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만 확인하고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키워드가 뭔지만 확인하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치? 많이 어렵진 않죠? 지금 들어간 게. 자, 이렇게 해서 제1회 근대올림픽이 열립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렵다. 첫 챕터보다는 좀 어렵다. 자, 뒤에 거는 목차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쑥쑥 갈게요.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 아따 일들이 일어나네. 그럼 보세요. 19세기 말 이전, 19세기 초, 중, 그리고 그 이전 다 묶어서 구체육이다. 구체육 사상. 옛날 체육 사상. 다 묶어. 그냥 통밥으로 다 묶어서 요 세기 전까지는 다 옛날 체육 사상이다. 그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새로운 체육 사상이 등장한다. 그렇죠? 새로운 체육 사상이다. 자, 신체육 사상. 동그람 1번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사람. 우드. 시작이다. 신체육 사상을 시작시키는 사람. 동그람 2번.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건 다 옛날 거라고 그랬잖아. 보세요. 체조 중심에서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 철학이 넘어감. 오케이? 자, 아까 체조 중심에서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 철학이 넘어가는 분수령. 그게 곧 시작이다. 누가 했어? 토마스 우드가 주장했다. 그치? 자, 그럼 볼게. 지금부터 좀 개념을 잡아야 돼, 선생님들. 이거 지울게요. 목차 정리한 거는. 체육. 사상이 있겠지. 뭔진 몰라도 사상이 있고 체육 하면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라고 불러봅시다. 체육교육. 맞지요? 자, 요거를 각각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다고 주장할 수 있어. 같은 체육인데 내 입장에서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체육은 신체의 교육이라고 주장해요. 자, 체육은 A 입장에서 무슨 교육이라고? 신체의 교육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B 입장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렇게 주장할게요. 신체를 통한 교육이다.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자, 같은 체육인데, 같은 체육 교육인데 A라는 사람은 신체 교육이라고 주장하고 B라는 사람은 체육은 신체를 통한 교육이다라고 주장할 거야. 입장의 차이가 있죠? 똑같은 체육인데. 자, 그럼 신체 교육은 도대체 무엇이냐 봤더니만 액센트가 여기가 주어야. 여기가 수단. 그럼 여기가 목적. 여기가 수단이 되겠지. 자, 여기는 B라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가 목적. 자, 이게 수단.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사실은 신체 활동이 들어가야 돼. 신체 활동을 통한 뭐래? 교육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고 신체의 교육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 표현으로 좀 바꿔볼게요. 신체 적성. 어디서 아까 들었지? 신체 조성. 건강이나 체력 증진과 관련된 몸 만들기 활동을 다 신체 적성, 신체 조성이라고 불렀잖아. 그쵸? 요거를 이렇게 풀어서 쓴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요 교육은 뭐냐 하면 요즘 말로 단련 혹은 트레이닝 혹은 훈련이라고 합시다. 자, 요거는 풀어서 할게요. 교육은 전인, 발달. 그럼 전인적 발달을 수단으로 뭘 수단으로 하는데요? 신체 활동을 수단으로 목적은 뭐 했다? 전인적 발달에 있는 거지. 그죠? 풀어서 얘기하면. 그럼 전인적 발달 중에서도 특히 사회성 있는 전인. 정의적 영역이 좋은 전인. 혼자 사는 사람이야? 함께 사는 사람이야? 함께 사는 사람.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체육을 뭐라고 얘기하니? 하나는 나는 신체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 체육은 신체 교육 같아. 그 말은 곧 그죠? 신체 적성 발달을 위해 신체를 뭐 하는 것이다? 단련하는 것이다. 트레이닝하는 것이다. 훈련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관점. 하나, 둘. 신체를 통한 교육이라고 주장하는 관점을 이렇게 한대요. 신체 활동을 수단으로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지. 선생님들이 암기할 거는 지금 A의 관점, B의 관점을 암기하고 신체와 관련된 거 두 가지. 적성이라는 표현을 바꿔도 상관없고요. 교육을 단련, 트레이닝, 훈련으로 바꿔서 생각해도 상관없다. 자, 밑에 신체는 신체 활동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신체 활동 스포츠가 있다. 그것도 팀 스포츠. 팀 스포츠 혼자 해, 함께 해야 돼. 함께해서 무슨 성 발달이 돼? 사회성, 협동심이 함양되죠. 이거 되게 중요해. 앞으로 나올 건 이런 거야. 팀 스포츠. 스포츠를 내용으로 했어. 그죠? 배워야 할 내용이 곧 수단이지. 수단에서 목표는 전인적 발달, 사회성 함양이 있었다고. 오케이?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럼 나중에 교육 사상이랑 연결돼서 교육 20세기 혹은 19세기 교육 일반적인 교육 사상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체의 교육은 본질주의랑 관련이 있다. 관련된다. 신체를 통한 교육은 진보주의랑 관련된다. 이 본질주의하고 진보주의가 아마 2020년도 답이었을 거야. 교육사상입니다. 교육사상. 자, 19세기에서 20세기 사이 교육사상, 그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20세기 초, 그죠? 신체의 교육은 본질주의로 확립되고 20세기 초 신체를 통한 교육은 진보주의로 확립된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도 옛날 객관식 답. 앞으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죠? 또 하나. 체육은 무엇이라고 설명했어. 자, 요것과 관련해서 전체를 무슨 사상이라고 볼까 하면 체육의 새로운 사상이다. 신체육 사상이라고 봅니다. 그럼 신체육 사상은 곧 이것과 관련 있죠. 신체 활동을 통해서 누구 만들기? 전인과 관련된다.
그럼 교육 이론이랑 묶으면 무슨 주의랑 관련이 있다? 진보주의랑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한 번, 이거 쓰라고 한 번, 이거 쓰라고 한 번 나왔어. 이제 이 안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 이건 객관식 때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서술형으로도 가능하다. 되게 중요하다, 이 부분. 자, 이게 올해 나왔죠? 2021년에 나왔지? 쓰지 않았던 파트는 요거밖에 없어. 지금까지. 서술형으로 나올 거는 요 바운더리 어딘가가 나올 거야. 그 중에서 아마도 객관식 답 하나, 팀 스포츠, 답들 무슨 성이야? 사회성. 이거밖에 나올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분수령이다. 20세기 체육을 지배했다. 무슨 사상이? 신체육 사상이. 동그라미 4번. 진보주의 교육 이론에 의한 철학적 근거가 된다. 세트로 맞물려 있다. 2번. 진보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유럽 세육 사상. 그럼 진보주의가 확립되기까지 이런 것들의 사상적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자연주의 하면 루소. 맞아요. 범해주의 하면 기억하는 사람 두 사람 있어. 하나는 바제도, 하나는 우리한테 중요한 구츠무츠. 자, 그리고 신인문주의는 신이야. 인문은 선생님들 인문주의 하면 이렇게 머리를 강조하잖아. 대가리. 근데 앞에 신자가 붙으면 정의를 강조합니다. 앞에 새로운 사람 이렇게 하면 무슨적 영역을 강조하는 사상이다? 정의적 영역을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문 하면 대가리 강조한 거, 신인문 하면 마음이라고. 그럼 다 봐. 자연주의 범해 사상 그리고 신인문주의 사상 전체가 무슨 영역을 강조하는 이론일까? 정의사회적 영역을 강조합니다. 그럼 정의사회 영역은 곧 보세요. 진보주의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하지. 그죠? 그럼 진보주의에서 정의, 사회 관련 있는 우리 체육 안에 무슨 사상이랑 관련 있어? 오케이. 그 중에서도 신체를 통한 교육은 무슨 성이 제일 중요하다? 사회성이 중요하다. 사회성이 있어야지 전인으로 판단한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철학적 개념으로 놀이. 근데 더 큰 제목 보자. 2번. 봐, 이게 지금 02가 이게 더 큰 제목이지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첫 번째는 신체육 사상 얘기했고 두 번째는 교육 사상의 진보주의 얘기했고 세 번째가 뭐 있냐면 아이고 철학적 개념으로 무슨 사상이 있대요? 놀이 사상이 있대. 그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온 거 앞으로 또 나올 거야. 놀이터 운동. 플레이그라운드 무브먼트가 객관식 기평 답으로 한번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에 놀이터를 막 지어줬어. 놀이터를 만든 이유를 생각해봐 선생님들. 애들은 놀아야 되지. 혼자 놀아 함께 놀아 함께야. 이것도 역시 무슨 성과 관련 있어요? 사회정의성 함양과 관련 있어. 함양과 관련 있어. 그럼 놀이 나오면 무조건 놀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무조건 놀이와 사회성은 같이 간다. 하나 알 수 있죠. 그리고 스포츠는 놀이 게임 스포츠에서 진화된 형태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연결돼 있다. 대표적인 사람 하나만 기억합시다. 이건 중요하다. YMCA의 귤릭. 요것도 기출입니다. 귤릭은 두 가지 사상이 짬뽕된 사람이야. 하나는 강건한 기독교. 아까 했죠? 기독교 사상가이자 놀이론을 강조한 사람이기도 해. 그 사람이 만든 단체, 소속된 단체가 YMCA가 됩니다. 자, 4번 이제 가볼까요? 20세기 초반 이런 일이 생긴대. 다양한 철학을 통합했대. 짬뽕으로 만들어진 사상으로 체육이 실시됐대. 이게 뭘까 봤더니만 어디서 많이 봤네. 무슨 주의 얘기하고 싶어? 진보주의지. 그래서 진보주의는 한 가지 철학만 들어간 게 아니라 놀이 이론도 들어가고 겁나 여러 가지 다 짬뽕 시켰습니다. 그래서 진보주의 신체를 통한 교육의 아버지 뭐 이런 얘기하면 헤더링턴이 나올 거야.
그래서 헤더링턴은 아무튼 짬뽕 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해. 그럼 짬뽕 시켰다는 얘기는 해야 될 게 아주 많겠지. 그죠? 이따가 목표 여러 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좀 이따 할게요. 20세기 초반 의무교육 확산. 어디서 의무야? 학교에서 의무지. 그죠? 공교육이야, 공교육. 선생님들이 진짜 가져가야 되는 거. 체육은 필수. 체육이 필수. 이걸 이렇게 할게요. 체육의 교육적 정당화.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지금 철학이야. 그래서 좀 어려워요. 체육의 교육적 정당화. 신체를 통한 교육. 교육은 누구 육성이에요? 전인 육성. 체육은 신체를 통한 교육이다. 전인 육성에 기여하지. 체육은 수단이지. 따라서 학교에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걸 이렇게 한 줄로 씁니다. 체육의 교육적 정당화. 그럼 체육의 교육적 정당화는 큰 틀에 봤을 때는 신체육 사상이, 맞죠? 신체육 사상이. 체육은 무엇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신체를 통한 교육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교육 이론이랑 세트로 묶이면 진보주의 체육이랑 엮여 있어. 그죠? 정리하십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핵심이 되었다 스포츠는 이렇게 해서 20세기 초까지 보았습니다. 잠시 끊었다 가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지금 보면 빨간색으로 해놨잖아. 지금 빨간색, 연두색 이거 다 키워드별 암기. 빨간색이 제일 중요함. 이런 식이야. 그래서 선생님들 아까 목차 쓰기 옆에다 키워드 적고 그냥 그것만 단순하게 암기. 이게 답이라고. 필수 교과 확립. 다른 말로 체육교육의 정당화. 이게 답이라고 그냥. 오케이? 신체육 사상 답. 신체 적성 답. 신체 활동을 수단으로 교육. 신체 활동 중 팀 스포츠는 사회성 함양. 진보주의. 끝. 답으로 공부하십니다. 제가 아까 첫 시간에 얘기했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고민하지 마. 그냥 이게 끝이야. 목차 잡고 보십니다. 그러면 말을 좀 돌려서 적용 한번 해보자, 선생님들. 체육이 미국에서 혹은 영국에서 필수 교과로 확립된 가장 큰 체육 교육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이러면 답은 신체육 사상이 되는 거지. 그죠? 체육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이러면 신체를 통한 교육입니다. 맞죠? 교육 사상을 쓰세요 하면 진보주의가 답이 됩니다. 오케이? 이 키워드 잡고 혹은 다른 말로 또 한번 적용해 보자고. 신체를 통한 교육 개념이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체육을 필수 교과목으로 뭐 시켰다? 확립시켰다. 써주시면 돼. 역으로. 오케이? 더 이상 안 나온다고. 자, 고민하지도 마. 갑니다. 이제 우리 19세기에서 20세기 초,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20세기 중반의 체육 교육의 목적. 가장 큰 제목이 목적론이었죠? 자, 목적.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휴먼 무브먼트 사상. 이것도 기출. 2020년. 사상에 의한 움직임 교육. 움직임 교육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현장 실천의 교육과정 모형으로, 모델로. 두 번째는 신체의 교육 자체를 철학 사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 그런데 요 앞에는 사상이니까 이건 아마 1번 얘기할까 2번 얘기할까? 1번을 얘기하겠지. 그죠? 그래서 이게 2020년 답이었다. 휴먼 무브먼트 발전 한번 보겠습니다. 1900년부터 1950년까지 체육문화 통합과 성장이 이후, 여기까지 문장 하나 끊어볼까요? 그러면 20세기 초부터 20세기 중반 휴먼 무브먼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체육이 통합되고 성장했다. 아까 우리 좀 전에 봤어. 체육을 통합시켰다. 이거 사상 무슨 사상이었어요? 신체육 사상이지.
그럼 신체육 사상 이후에 휴먼 무브먼트 사상은 체육을 학문적으로 뭐 시켰대? 분화시켰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사상의 변화를 보고 있으니까. 그럼 학문적 분화시켰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그냥 학문화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학문화 혹은 체육의 학문적 정당화. 아까 진보주의하고 신체를 통한 교육은 체육의 교육적 정당화였죠. 그죠? 교육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주장했고 휴먼 무브먼트는 지금 체육은 곧 무엇이다? 학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오케이? 체육은 학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무슨 사상이다? 휴먼 무브먼트다. 자, 대표적인 사람은 라반이다. 이 정도는 뭐 그냥 기억하는 거죠. 라반이다. 양가로 2번. 휴먼 무브먼트 철학 사상과 움직임 교육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는가? 동그라미 1번. 움직임 교육은 다 볼 필요 없고요. 요거를 잡아서 봅니다. 스스로 탐색, 발전 대신에 발견. 탐색과 발견하는 방법. 이때 스스로는 학생 스스로죠. 이게 끝이야. 움직임 교육과 휴먼 무브먼트 특징은 학생 스스로 교과를 탐색하고 발견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움직임 휴먼 무브먼트는 똑같네. 학문적 분화. 앞에 그냥 세 자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얘기죠. 분화를 위한 기초다.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개발의 틀이 곧 이론이다. 이론의 근거가 됩니다.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된다. 그럼 선생님들 문장 다 날리고 휴먼 무브먼트는 학문화. 두 번째, 교육과정 개발의 뭐다? 틀을 만드는 이론이다. 오케이? 다른 거 다 지워도 되지. 다른 거 다 쓰라고 할 일 없다. 다 묶어서 이런 키워드 준다 이러면 답은 휴먼 무브먼트다. 그렇게 정리. 자, 갑니다. 체육 교육과 움직임 교육, 휴먼 무브먼트 철학 사상과의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냐? 체육 교육, 피지컬 에듀케이션이잖아. 체육, 피지컬 에듀케이션. 움직임 교육 하면 휴먼 무브먼트 사상을 비교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때 체육 교육은 두 개를 포함하죠? 두 개가 뭐냐? 이렇게 주장하잖아. 체육 교육은 한쪽은 뭐라고 그래? 신체의 교육이다 주장하지. 한쪽은 신체를 통한 교육이라고 주장하지. 둘 다 묶어서 뭔 육이다? 체육이다.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신체 활동을 주된 뭔가로 씁니다. 자, 볼게요. 체육 교육은 종목, 이거 다 신체 활동이잖아. 그죠? 종목이 내용이 되더라. 신체 활동이 내용이 된다. 교육과정의 내용이다. 각 종목을 계열화시키겠다. 신체 활동이라고 대치해서 생각해. 종목을 계열화시켜서 지도한다. 밑에 거 신체 활동이니까 준비를 고려하겠다. 다른 거 다 읽지 마. 그냥 일반적인 체육 생각하면 돼요. 그죠? 신체적 수준에 따라서 가르치잖아, 애들한테. 자, 그 다음에 움직임 교육은 휴먼 무브먼트 철학에 의한 움직임 교육의 특징은 보겠습니다. 이게 형광펜. 기본 원리 개념. 이게 내용이다. 내용이다. 자, 밑에 보시면 무브먼트 이해가 방법이다. 움직임의 질적 측면이란 얘기는 선생님들 주관이야, 객관이야? 주관적이죠.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학생 스스로. 원리 개발과 기초활동 선정의 모태가 된다. 교육 체조, 교육 무용, 교육 게임이라는 주제로 교육과정을 조직한다. 그럼 생각해봐 선생님들. 여기서 액센트는 원리야, 원리. 움직임의 원리라고. 그럼 이 원리는 잘 생각해봐. 교육 체조의 원리가 있을 거고, 맞죠? 체조의 원리가 있을 거고, 무용의 원리가 있을 거고, 게임의 원리가 있을 거야. 그쵸?
그러면 주제는 체조, 무용, 게임으로 주제를 범주화시키고 가르칠 내용은 기본 원리와 개념이 내용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학생은 스스로 이해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그래서 묻습니다. 여기 이렇게 연결해서 학생 스스로 탐색과 모함대, 발견. 이거는 한 100번도 더 나왔어. 방법. 자, 그럼 휴먼 무브먼트의 특징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 일단 교육 과정은 주제별로. 어떤 주제로 단원을 설정한대? 교육게임, 교육무용, 교육게임. 오케이. 교육체조, 교육무용, 교육게임으로 단원을 주제별로 범주화하고 그 주제 안에서 요거 원리와 개념이란 내용을 배우고 그 내용은 어떻게 배운대? 학생이 이해하고 탐색하고 발견하는 방법으로 가르친대. 그죠? 요 두 개의 차이점이다. 요거는 한 3번 정도 더 나왔어. 근데 또 나올 것 같아. 얘는 형광펜. 키워드 묶어서 이해하십니다. 암기. 자, 그리고 요거는 그냥 참고. 비경쟁적인 성취감. 이건 참고야. 자, 선생님들 봐. 이쪽은 신체 활동 자체가 내용이잖아. 경쟁적이죠. 특히 스포츠는 경쟁적이지. 그치? 경쟁성을 띠잖아. 아까 스포츠는 경쟁성을 띠었잖아. 경쟁. 근데 여기는 원리를 배운다고. 원리를 배운다는 거는 눈에서 성장하는 속도가 안 보여. 그럼 서로 질문하면 답해주는 상황도 생기죠. 학생 스스로. 스터디 가면 똑같잖아. 그러면 무슨 적이래? 비경쟁적 성취를 강조합니다. 여기는 신체 활동이 내용이니까 그렇고 여기는 원리가 내용이니까 비경쟁적이에요. 그럼 말을 붙이면 여기는 경쟁적이지. 그죠? 스포츠니까. 이렇게 해서 초록색은 그냥 참고만 하십니다. 정리 꼭 해. 키워드 암기 하십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 내용은 이거다. 주제는 이거다. 방법은 이해와 탐색과 발견이다. 오케이? 그렇다. 작년엔 겁나 이해시키려고 했는데 이해 필요 없어. 2년 동안 지켜본 결과 필요가 없다. 우리 시험은. A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휴먼 무브먼트입니다. A의 특징을 내용 측면에서 원리를 가르칩니다. 방법 측면에서 탐색과 발견입니다. 그래서 수업 분위기의 특징은 비경쟁적입니다. 그게 끝이야. 자, 가볼까요? 02. 인간주의 스포츠와 인간주의 체육교육. 인간주의 나왔어. 그럼 벌써 무슨 영역을 강조할까요? 정의, 사회적 영역을 강조합니다. 등장 배경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보시면 헬리슨. 우리 체육에 이 사람밖에 없죠. 그죠? 자, 볼게요. 특징, 열린 교육. 열린 교육의 의미는 평등 교육이야. 그죠? 열려있다. 답도 열려있고 아니면 성차도 열려있고 모두가 다 열려있습니다. 수업하는 방법도 열렸지. 그죠? 교사 중심 아니다. 학생 중심이다. 학생 중심. 이게 열린 교육. 정서, 가치관 다 합쳐서 무슨 성이에요? 정의, 사회성. 아동의 인성, 사회성. 그죠? 할 얘기 없네. 그럼 인간주의 스포츠, 인간주의 체육교육은 다 묶어서 헬리슨이 반장이고, 그죠? 학생 중심의 정의, 사회적 영역을 증진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0세기 중반 이후 놀이교육 사상이 발전해서 무슨 교육으로 확립된다? 스포츠 교육으로 확립된다. 자, 그랬더니 보세요. 놀이, 스포츠. 내재적 가치래. 아까 제가 내재적 가치 2교시쯤인가 3교시쯤 한번 얘기했을 거야. 내재적 가치, 내재적 정당성 이런 얘기하려면 키워드가 2개라고 그랬죠. 하나는 문화로 입문, 하나는 재밌다. 둘 다 갖고 있네. 스포츠는 재밌지? 아닌 사람 있나? 재밌으니까 계속하고 있지? 스포츠 재밌다. 두 번째, 스포츠는 뭐다? 문화다. 스포츠는 문화다. 따라서 스포츠 교육 자체는 무슨적 가치를 갖고 있다.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럼 내재적 가치의 의미를 쓰세요 하면 이런 거지. 활동 그 자체가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 길어봤자 이 정도가 서술형. 무슨 말인지 알아요? 스포츠 교육은 내재적 가치 혹은 내재적 정당성이 있다. 이유는 재밌다, 문화다.
풀어 써라. 내재적 가치는 활동 그 자체로 뭐가 있는 것이다.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게 서술형답. 더 이상 안 나온다. 오케이. 자, 시든탑. 놀이교육으로 구축했다. 시든탑은 스포츠 교육 모형을 주창한 사람입니다. 특징 한번 볼게요. 신체 활동에 대한 애정. 재밌으니까. 좋아하지. 자, 문화, 전수. 똑같이. 그럼 묵지. 이렇게. 다른 거 다 읽을 필요 없다. 동그라미 3번 1986년 놀이교육 철학에 의한 스포츠 교육의 목적 스포츠의 기능지식 태도 심동인지 정의적 영역이 다 들어가네요. 태도를 교육하여 학생 스스로 주체 내 학생 참여 문화 발달 문화 전수에 있으니까 다른 키워드는 다 날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 답이 보이지? 이렇게 줄였는데 더 줄여도 돼. 교재가 얇은 게 아니야, 선생님들 생각보다. 자, 이제 대망의 신체육 사상을 발전하고 평가해 봅시다. 그러니까 신체육 사상으로 이루어진 체육이 신체육이겠지. 그죠? 신체육 사상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한 것들이 발전되고 그에 따라서 생각, 비평해 봅시다. 이거 쓰지 마. 그냥 설명이야, 설명. 자, 20세기 교육. 1900년대 이전에는 고전 내용 중심으로 한 자유교양 교육이다. 아까 했잖아. 이건 줄칠 필요도 없죠. 고급 문화의 명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학문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형식주의 학습을 강조했다. 형식주의는 선생님들 따라하기야. 교사가 설명하면 반복하면 따라하기. 도제교육도 거의 이런 방식이죠. 그죠? 형식주의 학습이었다. 방임적, 자본주의, 고전학습, 정전. 이거 다 기적 중심이었네. 19세기 말 벌써 딱 보이죠? 무슨적 발달? 사회적 발달. 사회적 발달 목표가 중요해졌고 공립학교는 곧 사회성을 발달시키잖아. 혼자 아니야. 함께 있으니까. 그죠? 개혁의 출발이다. 20세기 초 진보주의 운동이 미국에서 전개됐다. 우리 체육은 이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죠? 체육은 이것이다. 세트죠? 자, 학교는 사회적 기관이고 교육의 목적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성 함양이 있대. 사회성. 학생의 적극적인 학습, 민주적은 다양한 학생 개인차 인정이죠. 그렇죠? 다양한 학생들 모여 있을 때 민주적. 그럼 민주적도 곧 사회성이네. 자, 삶으로서의 교육, 삶의 적응이다. 이게 바로 듀이가 얘기한 거죠. 경험의 공유, 혼자에 함께 해야 돼. 함께 사회성이네요. 그러니까 협동적으로 문제 해결. 그죠? 협동, 사회성이네. 도모하기 위해 체육, 교육적 활용. 체육은 그죠? 교육, 사회성을 발달시킨다. 따라서 수단이다. 활용 다른 말로 수단. 그럼 요 문장만 봐도 무슨 교육을 얘기하고 있어요? 체육은 신체를 통한 교육이다를 얘기하고 있지. 그죠? 똑같은 얘기다. 자, 여기서는 잡아갈 게 없네. 대략적인 거 사회성 강조하고 있고 공립학교 얘기하고 있고 신체를 통한 교육 묻고 사회성 함께하는 삶으로 교육이고 문제 해결이네. 그게 끝이네. 신체를 통한 교육이랑 연결돼 있다. 넘어갑니다. 자, 신체를 통한 교육 시작은 우드가 하고 끝은 윌리엄스가 맺습니다. 시작은 누가 한다고? 우드. 체육은 신체를 통한 교육이다 라고 주장한 첫 번째 타자가 우드.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헤더링턴. 끝맺음은 윌리엄스야. 윌리엄스인데 이거 좀 기억하고 계세요. 1930년이야. 윌리엄스입니다. 1930년이면 몇 세기 초라고 볼 수 있어요? 20세기 초지. 자, 시험장 갔을 때 윌리엄스 딱 등장하면 이 사람은 누구다? 신체를 통한 교육을 완성한 사람이다. 라고 기억하십니다. 헤더링턴 나왔고요. 우드도 나왔습니다. 마침표를 찍은 사람은 안 나왔어. 잘 다루지도 않아요. 근데 끝맺음은 누구다? 윌리엄스다. 만약에 올해
올해 2021년도에 사철학을 출제하셨던 교수님이 다시 들어가신다면 이런 범주 내에서 한번 다시 터트릴 가능성 있어요. 잡아가십니다. 자, 체육은 신체를 통한 훈련이 아닌 교육을 완성시키는 수단이다. 요거 이해하면 되죠? 체육은 벌써 반장은 체육은 신체 훈련이다. 이거 무슨 교육이에요? 신체의 교육이지. 신체의 교육이 아니라 교육 완성 수단이다. 신체를 통한 교육이네. 자, 우드가 반장 제일 첫 받자. 그 다음에 헤더링턴, 그 다음에 윌리엄스. 헤더링턴은 체육의 아버지로 나왔죠. 현대 체육의 아버지로 한번 출제.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이해하십니다. 자, 20세기 초반 신체를 통한 철학적 관점으로 형광펜은 이거지요. 학교 체육 무슨 하다? 정당화. 신체를 통한 교육의 관점으로 풀암기. 자, 몇 세기 초반이에요? 20세기 초반이지. 이거 누구 생각나야 돼? 윌리엄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구야 이러지 말고 쫄지 마. 이거다. 답은 신체를 통한 교육입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우드가 반장이고 헤더링턴이 현대 미국 체육의 아버지야. 이것도 기출. 현대 미국 체육의 아버지. 체육의 아버지. 항상 뭐에 아버지라고 얘기한 사람은 체육교육이니까 아버지라고 주장한 이유가 있겠지. 이론도 확립하고 하나는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고.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변형 한번 해볼까? 헤더링턴은 현대 학교 체육의 아버지죠. 그죠? 학교 체육의 이론을 무슨 주의로 확립했어? 진보주의로 확립하고. 신체육 사상이죠. 신체육 사상으로 확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신체육 사상을 실천한 사람이죠. 그래서 정립한 사람이 누구다야? 헤더링턴입니다. 현대 체육이에요. 앞에 하나만 적용 한번 해볼까? 현대 말고 근대. 근대 독일 체조의 아버지 이러면 구츠무츠가 됩니다. 구츠무츠 범의 사상의 이론을 뭐하고 정립하고 학교에서 범의 사상을 뭐한 사람이야? 실천해서 전인을 육성하는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헤더링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진보주의만 대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헤더링턴 입장에서 신체육 사상에 목표가 있는데 신체육 사상의 목적하고 목표는 다르지? 그죠? 목적은 뭘까? 전인 육성입니다. 특히 미국이라면 사회성이 들어간 전인이겠죠. 사회성이 포함된 전인 육성이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야.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고 싶대요. 하위 목표를 만듭니다. 하위 목표. 하위 목표가 지금 몇 개래요? 1번, 2번, 3번, 4번이래. 선생님 이거 다 암기할 필요 없어. 그냥 이건 이해만 해. 이건 암기. 지금 하는 거는 그냥 참고. 목표를 무슨화 시켰어요? 하위 목표 세분화 시켰지. 나눴어. 신체, 심동, 정의, 인지. 목표로 나눴습니다. 신체적 목표. 신체. 아까 우리 신체, 체조. 그죠? 그럼 신체 단련해야 되네. 맞아요? 신체의 교육이랑 좀 들어가 있네? 신체를 통한 교육 안에 무슨적 교육도 들어가 있어. 신체의 교육도 들어간 느낌이죠. 신체 단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기능도 잘해야 된대. 세 번째, 정의사회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인지적으로도 발달해야 되는데 하위 목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내용이 있고 방법이 있고 평가가 있겠지. 일치돼야 되죠. 목표가 있고 내용이 있고 방법이 있고 평가가 있고. 참고만 해. 자, 보세요. 신체적 발달을 위한 내용이 있겠죠. 그럼 체력 요인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내용으로 봤더니만 이거 한대요. 보여? 이게 내용이 되는 거지.
자, 이게 목표야. 기능 발달시키기 위해서 내용은 효율적, 행하는 것. 그치? 자, 여기 봅니다. 정의사회성, 어쩌고저쩌고 적응 하는 것과 관련. 적응, 다른 말로 사회성. 자, 인지 어쩌고저쩌고 해석하는 능력,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과 관련 있는 목표에 대해서 어떤 목표인지 얘기하고 있다고. 그럼 각각 적합한 목표에 따른 내용을 선정하면 되죠. 그치? 방법도 그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주장한 사람이 누구라고? 헤더링턴. 헤더링턴이 목표를 지금 총 4개 혹은 5개로 분할시켰습니다. 목표를 분절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신체를 통한 교육의 철학적 관점, 학교 현장에서 뭐 했다? 실천하는 거 한번 볼까요? 봤더니만 1번 진보주의 이론과 같이 간다. 민주사회, 민주시민 만들기 교육했다. 마침표 찍는 사람이 누구다? 윌리엄스다. 그죠? 자, 신체를 통한 교육은 적응 교육에 삶이 미치는 어쩌고 판별되는 뭐 마찬가지다. 이거 문장 그냥 암기할 필요 없어. 신체를 교육한 적응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 자, 이거 벌써 신체를 통한 뭐예요? 교육이지. 그럼 이렇게 가로해도 마침표 찍은 사람은 누구다는 거야? 윌리엄스. 이 사람 나와도 여기 가로하면 답은 누구예요? 신체를 통한 교육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만 이용하라고. 자, 판별되는 것이다. 실천 양상, 신체육 사상은 지금부터 아까 하위 목표가 총 4개였죠. 다양한 목표 성취. 학교 현장에서 목표가 아까 4개였잖아. 4개의 다양한 목표, 다양한 경험. 이게 내용이라고.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 자, 신체 활동이 내용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다양한 목표에 다양한 무슨 활동을 해야 돼? 신체 활동. 그죠? 자, 그래서 각각 목표에 적합한 신체 활동 여러 개 있었다. 전인적 발달 목적을 위한 다양한 종류 활동을 제공했다. 일명 이것을 무슨 상자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겠다. 종합상자 프로그램이라 부르겠다. 그냥 참고 이렇게 불렀구나. 그럼 종합상자 프로그램이나 종합상자 체육교육 과정이란 얘기는 다양한 목표 성취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종합상자 모형은 보세요. 발달 목표가 하나, 둘, 셋, 넷. 목표가 하나, 둘, 셋, 4개였어. 목표에 적합한 보세요. 다양한 무슨 활동이야? 신체 활동. 목표에 적합한 다양한 신체 활동. 목표에 적합한 다양한 신체 활동. 맞지? 그냥 확 줄이면 돼. 자, 체력 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 활동 이러면 돼. 그죠? 신체적 발달에 적합한 신체 활동이었다고. 그게 체력 운동이잖아. 자, 이렇게 다양하게. 자, 그럼 이 페이지 여기에서 잡을 건 선생님들 실천할 때 요거가 제일 중요하죠. 신체를 통한 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다양한 목표, 다양한 경험 그게 바로 종합상자 모형이라고 불렀다. 그냥 참고 여기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신체를 통한 교육이 실천되었다면 그에 따라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해 보겠습니다. 장점 있다. 신체를 통한 교육. 장점 있었다. 자,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 선생님들 답 다 알아. 체육, 교육 혹은 교과로 정당화. 맞지요? 교육적 정당화의 장점이 있지?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신체 활동을 내포 지우자. 다양한 신체 활동이 내용이 되었다. 그럼 목표도 하나일까? 다양일까? 다양한 목표. 다양한 목표에 다양한 신체 활동을 내용으로 선정했습니다. 이것도 기출이었어. 다양한 신체 활동을 내용으로 한다. 사상을 쓰세요. 답, 신체육 사상. 오케이? 기출. 2019인가 18인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답 하나 쓸 거는 교과의 정당화가 남은 거죠. 교과의 정당화만 암기. 자, 가겠습니다. 신체를 통한 교육에 대한 평가. 과연 학교에서 다양한 목표 만들어서 다양한 내용 줬더니 학생들이 전인됐냐? 안 됐더라. 그런 얘기야.
지나치게 너무 다양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거지. 그죠? 전인이 안 됐대. 학교에서 실천했더니. 자, 이유는 목표가 하위 목표가 분절. 그냥 참고야. 목표 분절. 하위 목표 분절. 목표가 너무 많아. 그럼 가르쳐야 돼. 내용도 너무 많아. 시간은 없어. 제대로 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선생님들 어디를 보시냐면 22페이지를 지나 26페이지부터 진짜 전인 육성에 기여하는 체육 교육과정 모형을 보게 될 겁니다. 이거 문제가 있었다야. 너무 어설프게 학교에서 실천한 거 아니냐. 오케이. 자, 그러면 신체적 발달의 목표 이런 거 했대. 턱걸이 어쩌고 저쩌고 시간 부족했다. 심동적 발달의 목표 기능. 그죠? 학생이 소외되고 종목하고 기능을 너무 똑같은 동치의 관계로 놓지 않았냐. 그죠? 배구는 이거밖에 안 배웠다. 배구를 배운 게 아니지. 자, 정신적인 발달. 이거 암기만 한다고 정신이 발달하냐? 아니지. 그죠? 뭔가 분석적이고 진짜 정의적인 발달이 도모돼야 된다. 안 됐다. 사회적 발달. 팀 스포츠에 참여했더니 사회성이 좋아졌는지 아니면 원래 좋은 사람이 팀 스포츠에 참여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죠? 증거 미흡. 거기다가 팀 스포츠에 참여했는데 겁나 이상한 애들 좀 가끔 있죠. 그죠? 안 되더라. 문제가 있었다. 무슨 상자 모형으로 운영했을 때 문제점이야? 종합상자 모형으로 운영했을 때 문제점입니다. 신체육 사상을 종합상자 모형으로 운영했을 때 전인이 안 됐다. 너무 많다. 목표도 많고 활동도 너무 많았다. 따라서 종합상자 모형 쓰지 말고 그쵸? 뒤에서 나오는 교육과정 모형 쓰자. 그러면 뭐 될 거예요? 전인된다. 그 중에 하나가 발달 단계 교육 모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신체를 통한 교육의 철학적 관점에 대한 비판. 선생님들 이거 안 읽어도 되지? 수많은 목표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전인 안 됐다. 양가로 2번 종합상자 모형으로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치? 그러니까 진짜 발달 단계 교육 모형을 쓰던지 나중에 진짜 교육과정 모형을 쓰던지. 기능에 대해서 유용성이 제한이 있더라. 기능을 제대로 못 배웠다. 전인 교육 불가능했다. 쓸 거 없어? 쓸 거 없어. 그냥 그렇다. 사회성 개발 증거도 미흡하다. 정신적 발달 정의 제대로 신체 활동 지식이 무엇인지 정의도 안 되었다. 그래서 대충 가르쳤다. 따라서 실패했다. 그게 결론입니다. 자, 초수 선생님들 멘붕이라는 거 안다요? 응? 키워드 조교 선생님이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 것만.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복습용으로 키워드 적고 암기하시면 돼. 생각하려고 하지 마. 그렇구나야. 답은 네모 한 줄 별표다. 오케이? 자,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우리가 총 11번에 걸쳐서 국가교육과정까지 나가요. 그럼 교재를 대략 한 측정평가와 통계 전까지 몇 페이지냐면 317페이지까지 총 9번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럼 대략 페이지를 나눠봐. 9개. 대략 나눠지지. 그럼 분량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내일은 앞부분은 쉬우니까 이제 뒤에 건 쉽다. 선생님들 오늘 첫 시간만 어려웠어. 겁주는 거 아니고 진짜. 대략 한 84페이지. 너무 많아? 79페이지. 오케이? 거기까지 큰 목차 중심으로 여백 넓게 목차만 정리해서 빨리빨리 써와. 꼭 해요. 오케이? 자,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은 빨리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